인생에는 단 한 번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를 잃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말이죠. 그는 가족 대신 꿈을 선택했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이며 특정 인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어느 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는 그 질문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이 아닌 꿈을 선택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집. 그곳에서 자란 민재는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가족의 살림을 보탰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녁 식탁에는 늘 웃음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민재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운동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단 하나 그를 남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종이만 주어지면 몇 시간이고 집중하던 아이. 연필 하나로 세상을 만들어내던 그 시간은 민재에게 숨을 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늘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민재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진학과 취업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집안의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부업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는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이제는 현실을 생각해야 할 때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포기하라는 말, 꿈을 접고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라는 의미.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스케치북을 펼친 민재는 한참을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연필은 손에 쥐어져 있었지만 선 하나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걸 놓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며칠 뒤 학교에서 열린 진로 상담 시간. 선생님은 민재의 포트폴리오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그 말은 민재에게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꺼져가던 꿈에 다시 불을 붙이는 한마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어머니는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거칠어졌고 눈은 피로로 가득했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민재의 가슴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선택하면 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까? 그 질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대학 원서 접수 마감일.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지원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학과, 그리고 또 하나는 미술대학. 손끝이 떨렸습니다. 펜을 들고도 한참을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스케치북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던 날 어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던 그 따뜻한 시선.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했던 또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해봐. 그 말은 오래전의 기억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펜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꿈이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은 줄어들었고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매일같이 고민했습니다. 내 선택이 정말 맞는 걸까? 시간은 흐르고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 그리고 동시에 따라오는 책임. 등록금, 생활비, 그리고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 민재는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 한 구석에 앉아있던 민재는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그 질문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꿈을 선택했지만 그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시간을 쏟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그림은 뒷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민재는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발신자는 어머니였습니다. 민재야, 요즘 많이 힘들지? 그 한마디에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힘들어도 너가 선택한 길이잖아. 잠시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말은 민재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엄마는 내가 포기하는 게 더 싫어.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선택한 이 길이 결국 가족을 잃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지켜내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그 선택의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민재의 하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는 계속해야 했고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티기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 한쪽 벽에는 새로운 스케치들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그림들이 기술과 완성도를 보여줬다면 지금의 그림들은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 선택의 무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 그 모든 것이 선과 색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수 한 명이 그 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솔직한 그림이네. 그 말은 민재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결과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그 무렵 학교에서는 작은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나의 선택.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현실은 퍽찼고 공모전에 쏟을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방 안, 식탁 위에 마주 앉아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가족. 그리고 그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펜을 쥐고 있는 한 사람. 그는 그 장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또 며칠. 잠을 줄이고 시간을 쪼개며 그림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다시 마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던 날 민재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다. 공모전 결과 발표 날. 민재는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상자 명단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노력, 감정, 그리고 밤새워 그렸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공지 게시판을 뒤로 한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작업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만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떨어졌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했잖아. 그 말에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시선.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림 계속할 거냐?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계속하고 싶어요. 짧지만 분명한 말.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끝까지 해봐라. 그 말은 허락도 반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벽이 조금은 낮아졌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이 도착합니다. 학교가 아닌 외부 갤러리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민재가 공모전에 제출했던 작품을 우연히 본 한 큐레이터가 그 그림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상은 못 받았지만 이건 사람들한테 보여줄 가치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 말은 민재에게 믿기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전시였지만 그의 작품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시 당일, 하얀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며 민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서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오래 머물렀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중년의 관람객이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내 얘기 같네. 그 한마디에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림은 단지 개인의 꿈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과 닿을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전시가 끝난 날 민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민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림 봤다. 민재의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더라. 그 짧은 말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쉽지 않았고 민재의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누군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가족은 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꿈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는 가족 대신 꿈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은 가족을 잃는 길이 아니라 가족과 다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망설이고 있는 선택은 정말 무언가를 잃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일까요?